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요, 민주연구원에서 비례민주당 창당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논의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봐가면서 제가 느낀 게,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례민주당 창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권자 전국회의라는 데에서,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민주당에다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제안했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다 나왔었죠. 근데 제가 그게 아닐 것이다, 민주당이 시켰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걸 해야 된다,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이거에 보이지 않는 손은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딱 맞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기자들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얼마나 다르게 실질적으로 마쿠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월 24일에 민주연구원이 어디입니까? 양정철 원장이 있는 곳이 민주연구원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라고 하죠. 여기에서 2월 24일 날 대외비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외비 보고서는 제목이 뭐냐면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 전략 재원 해서 A4 용지로 7쪽 정도 되는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데, 대회비고요. 이거를 이제 24일 날 만들어서 지도부에 보고를 했다는 거니까, 이 지도부라는 게 이해찬 대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원장, 이렇게 얘기해서 2월 24일 날 보고를 하고, 그리고서 몇 차례 비공개로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거기에 만약 참여를 하면 그 정당이, 그 비례연합정당이 22석을 얻을 것이고 미래한국당이 18석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 비례대표는 47석이지 않습니까? 47석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양당이 결국 40석 정도를 가져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별도로 비례대표를 낼 경우 이렇다는 겁니다. 낼 경우. 근데 민주당이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그게 아니군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 이렇게 해서 연합정당을 만들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가져가는 걸 견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써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비례의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로 6 내지 7석, 그 다음에 정의당이 9석,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분석은 미래한국당의 그 의석 확보를 과장했습니다. 상당히. 왜 과장했겠는가 짐작을 해보면, 결국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기 위해서 과장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미래한국당의 의석이 최소 25석이 아니고요, 대략 한 23석, 23석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해서 최소 25석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이 지도부에서 안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할 거니까, 제가 보건대는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약간 마사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게 참 적반하장입니다.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비례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과 같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편법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미래통합당은 지역선거구에서는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상장 편법 이익으로 원내 일당이 될 게 뻔하다.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일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도 해놨습니다. 정의당 등과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몫의 비례 후보를 후순위에 배치하려는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바꿔보면 미래통합당이 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게 무엇 때문이죠? 여당이 민주당이 4+1 체제라는 걸 해서 지금까지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던 관행을 깨고 그리고 그야말로 비례대표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던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룰을 바꿔서 바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자구책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인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분석이랍시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월 24일 날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하면 제가 보건대는 이걸 적어도 일주일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2월 한 17일 정도부터 논의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논의하니까 그러면 민주연구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월 24일 날 지도부에 보고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2월 26일 날 바로 요 멤버의 그 실무자격인 윤호중 사무총장, 이인영 원내대표, 그 다음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 전해철 의원, 김종민 의원은 과거 정치개혁특위의 간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포 음식점에 모여서 이제 비례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집행 회의를 한 것이요. 액션 플랜을 만드는 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바로 제가 보건대는 그 다음 날쯤에 아마도 이거는 제 짐작입니다만 다음 날쯤에 이제 한완상 전 부총리, 함세웅 신부 뭐 이런 이제 소위 그쪽 진영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2월 28일 날 민주당에다가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비례민주당 창당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2월 28일 날 민중당 관계자가 얘기한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권자 전국회의인가 뭐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 민중당에도 비례정당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와서 이걸 시켰다는데요? 이렇게 민중당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왔던 게 그게 2월 28일이니까 그러면 2월 26일 날 마포 음식점에서 회의를 하고 2월 27일쯤에 아마 한완상 전 부총리, 함세웅 신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자니까 좀 머쓱해요. 머리 긁어가면서 머쓱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분들께서 좀 이거 먼저 제안해 주시죠. 어차피 국민을 속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가 민중당 관계자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먼저 제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3월 1일 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 이 비례정당 얘기는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상당수의 현장 기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해찬 대표가 비례정당 안 만든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소위 친여 매체들도 또 일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군요.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그 후의 상황을 보시죠 한번. 그 후의 상황을 보면 이해찬 대표의 1일날 이 논의하지 말라 최고위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전격적으로 유턴을 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한 얘기다. 그래서 3월 6일 날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보세요. 이해찬 대표도 이미 2월 24일 이후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비례민주당 얘기를. 그리고서 3월 1일 날 와서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 자체를 하지를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들이 전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6일 날 이해찬 대표가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 내로 본격 논의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 내로
3월 6일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수일 내로. 그런데 내일 3월 8일 최고위 회의에서 비공개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결론을 낼 겁니다. 어느 쪽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월 24일 그때 보고서가 처음 나왔고 그러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전쯤에 아마 만들자 보고 연구해봐라 이랬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권자 전국회의 이런 사람들한테 원로들한테 찾아가서 좀 대신 제안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쭉 추진해가는 과정 이게 바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컨트롤 타워를 해가면서 국민들 앞에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그것들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지금 이렇게 준비해왔다 이렇게 달았던 이유가 준비해온 과정이 지금 하나 둘씩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마치 뒤에 빠져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그 진보 진영의 원로들 원탁회의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과정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마쿠 정치에 막전 마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마쿠의 중요성 그래서 현장 기자들도 사실은 정치부 기자가 취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마쿠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까 이게 이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창당을 얼마나 치밀하게 그동안에 준비를 해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유 사실은 우리가 안 만들려고 하는데요 뭐 원로분들이 이런 제안을 해오고 뭐 어쩌고 뭐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네들 보고서에 지금 요렇게 하면 몇 석을 얻고 저렇게 하면 몇 석을 얻고 이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보고서 다 하고 착착 진행해 왔는데 대외적으로는 자기네들은 모른 척하고 마치 그쪽 진영의 원로들이 제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유 참 저희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원로분들의 제안에 저희가 호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일 결론을 내더라도 발표는 그렇게 할 겁니다. 호응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게 이렇게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쿠에서 하는 걸 취재하는 것이 정치부 기자의 매우 중요한 임무다.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서 정치부 기자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대부분 취재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 부분은 취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이제 자기네들의 전략적인 그 어떤 그 실행 계획 이런 걸 짜고 기자들한테 자꾸 이제 이 마쿠 얘기는 안 해주고 그 막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게 한 몇 년쯤 지나거나 어떤 때는 몇 달 또는 몇 년쯤 지나다 보면 아 그때 그랬구나 요즘에는 어떤 때는 한 10년 20년 지나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회고록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아 그때 나는 사실 이랬는데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실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결국 내가 속았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부 기자. 그래서 정치부 기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썼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기사였던가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야말로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이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과정 이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한번 새삼 성찰하게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